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일상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에피소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아닙니다. 대차 없이 비슷한데 그는 인물과 사건 속에서 또 다른 의미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흔히 통찰이라고 하고 때론 재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남이 겪은 이야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소소하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은 드시죠? 저는 새싹당 콩차를 얼마 전부터 먹습니다. 바로 두 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새싹당 콩에 들어있는 다량의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심장질환 예방, 세포 노화 방지, 각종 암의 개시, 촉진, 진행, 전 단계를 차단하는 화학적 암 예방 효능이 있음이 세계의 석학에 의해 네이처지와 사이언스지에 게재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에 10배 가까이 들어있어 술자리 좋아하는 제겐 필수 보충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성분 때문일까요? 새싹당 콩차를 마신 뒤부터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붓기가 훨씬 덜하고 불편했던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부작용인지 아침에 그게 우뚝 그리고 중요한 건 맛도 좋습니다. 속상한 일 많은 요즘 이런 때일수록 몸 생각하셔야죠. 술꾼에겐 필수 속상한 당신의 몸엔 새싹당 콩차. 구입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홈페이지는 한글전창걸.com으로 찾아오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박현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일단 제목이 좀 도발적이네요.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 네. 어떤 책인가요?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책이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로맨스 소설. 아, 네. 로맨스 소설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나 뭐 심리학 책이나 이렇게 상상하실 텐데. 예, 그쪽 읽은 것처럼 느껴져요. 네. 예. 이 책은 자기계발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에세이인데요. 예.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 책의 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에버스가 자기의 일상을 주인공이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침대 다리 2개가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짜증나죠. 수리를 하거나 뭐 보수 작업을 한다고 옆에 그렇죠.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럴 텐데 에버스는 이제 그 인생관이 그냥 기다리거나 한량처럼 놓아두거나 그럼 알아서 해결된다는 그런 이제 인생을 갖고 있는데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그 침대다리 2개가 금이 갔으니까 누워서 자기는 위험하니까 이제 매트리스를 바닥으로 옮기고 거기서 잔 거예요. 아하. 근데 어느 날 이제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밤에 새벽에 매트리스 옮기다가 맞은편에 낮은 책장을 건드려서 책장마저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2개 다 고장났으니까 침대도 망가지고 뚜껑이 열리죠. 네, 근데 에버스는 어떻게 하냐면 책들 둘 데가 없으니까 책들을 다 침대 다리 밑에
침대 밑에 넣어서 다리 대용으로 쓰기 시작한 고여놓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그 두께에 맞는 자루 재서 그 두께에 맞는 책을 골라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는 대체 왜 자를 들고 왔을까? 제목도 안 보고. 근데 최악의 선별 기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가장 아낀 책 중에 몇 권이 그렇게 자로 잰 책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30책 읽기에 그동안 굉장히 무게 있는 책도 했고 뭐 고민거리나 아니면 각성시키는 책이나 뭐 공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책 이런 책을 많이 했는데 이제 가을도 됐고 또 뭐 추석도 지났고 좀 기분 좋게 가볍게 또 자신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 책 제목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랐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자기개발서나 심리학 책이구나 이러겠지 하고 읽다가 보니까 계속 끝까지 읽게 된 거예요. 지하철에서 막 킬킬거리고 웃다가 막 당황하기도 하고 굉장히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덮고 이제 굉장히 에피소드 짧아서 한 편 한 편 읽을 때 이제 큰 주의력 없이 읽을 수 있는데 읽고 딱 밖에 나오면 갑자기 세상이 아주 살짝 0.1도 정도 삐뚤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제 사고나 보는 시각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책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저도 제목 보고 그냥 침대 다리에 두께 맞추듯이 그냥 대충 골랐는데 정말 아주 오랫동안 아끼게 될 책을 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우연히 좋은 보내드립니다. 책을. 네. 제목이 좀 뻔하고 그래서 그런데 책 제목도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뭐 연애관계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그 의사한테 가서 이제 이 사람이 40대 중반이 넘었거든요. 저자가 47, 8 정도 됐는데 노화 현상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노화를 통과하려면 노화 과정을 그냥 이거를 존중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지만 그 과정을 노화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자기가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생각나면서 그 여자친구가 굉장히 다혈질이고 막 성격이 죽을 듯 변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친구 하는 말이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 왜냐하면 참지 못할 테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날 참아내지 못할 테니까. 그래서 노화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참아내지 못할 거면 정말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노화의 과정이든. 그래서 이 책은 중년, 그것도 그냥 잉여 중년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한량.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뭐,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뭐, 잘 나가는 그런 중년이 아니고, 그냥 배 나오고 대머리에 뚱뚱한 아저씨거든요. 키도 작고. 그런 주인공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잉여스럽게, 한량스럽게, 그러면서도 여유작작하게 내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배도 안 나왔고 머리도 안 빠졌고 그러시죠. 키도 커요. 크시고. 근데 왠지 내가 이 사회의 잉여가 되어간다 이런 느낌은 떨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의사가 한번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자는 그 갱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이렇게 노화가 돼서 중년 여인에서 할머니로 바로 넘어간대요. 근데 남자는 한 10년 걸린다네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그 기울기가 완만해가지고 잘 못 느끼지만 남자들도 갱년기는 있대요. 네. 그러면 완만하게 지금 늙어간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않거든요. 네. 이 책 보면서 여러분들도 배 나오신 분, 머리 까지신 분, 그리고 키 작으신 분, 늘 포함해서 그런 게 없는 분도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그 에피소드들이 하나같이 이제 B급 코미디, 블랙 코미디거든요. 시각이 약간씩 조금씩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에버스의 시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제 코드가 안 맞으면 안 웃기실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서로 다르면 문화권도 틀리고 독일 사람인데 문화권도 틀리고 약간 B급의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재밌게 보실 텐데 근데 만약에 코드가 안 맞다 하더라도 이제 짧기 때문에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조금씩 읽어가시면서 길들여 보시면 아 이런 유머도 정말 재밌다. 그리고 나도 이런 내 일상을 그냥 쓴 거니까 써볼까? 이런 그럴 수 있겠어요. 나도 쓸 수 있습니다. 도라이 같은 나의 에너지를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글쎄요, 뭐라 그럴까? 뭐 코드가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A급, B급 그런 것보단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확장돼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웃지 않을까요? 또 네. 내가 여유가 좀 있으면 네.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 보니까 이게 좁은 땅덩어리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자영업자 비율도 많고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한 30% 가까이 된다는 걸로 제가 네. 아는데 좁은 땅덩어리에서 먹고 살라니까 이 대한민국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다 살 수 없는 거예요. 유럽처럼 5시에 가게 문 닫아버리면 자영업자 다 어떡하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우리나라는 24시간 배달도 되고 24시간 하는 음식점들도 많은 게 네. 뭐 먹고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이 좁은 땅에서 이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잉여라고 하면 죄죠, 죄. 네. 잉여, 인간하면 죄죠. 아, 이거 잉여란 말을 자꾸 했어. 좋은 말로 하면 한량인데, 이 저자가 지금 이 책, 그러니까 뭐 작가이기도 하지만, 네. 직업은 만담가입니다, 만담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바레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술집 카바레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프랑스에서 네. 이제 시초됐는데, 물랑루즈 같은, 네. 물랑루즈는 일종의 카바레였거든요. 작은 예술 무대를 꾸밀 수 있는 주점을 말하고요. 프랑스에서 시작돼서 뭐 독일에서 굉장히 활성화됐고, 근데 이 저자는 카바레티스트라고 해서 이 카바레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만담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막간에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계속 하는 거죠. 그 앞에서 무대에서. 아, 계속. 예, 그 이제 전에 그 홀리데이 인 서울인가 거기서 2주일에 했던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게 이제 막 그 슬랩스틱이라고도 하고 아, 네네. 아마 비슷할 것 스탠딩 같은데요. 코미디라고도 하는 네. 그런 부류겠죠? 네네. 뭐 정치풍자도 하고 만담도 하고 네.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독일에서 그 만담가 상도 받았고요. 아. 예, 뭐 소극장 뭐 배우 상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라디오 뭐 이제 진행자로 활동 중인데 원래는 뭐 직업이 택시기사도 하고 집배원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정확한 직업은 어느 없는 순간 거네요. 예, 만담가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전향이 된 거죠. 만담가로 아. 하면서 자기의 이제 재능을 알아채고 만담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이렇게 묶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이렇게 겪으면서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 그렇죠. 네, 겪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택시기사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음.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또 사소하게 또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 책 우리나라에 소개됐던 그 전작 같은 경우에 세상은 언제나 금요일은 아니지. 왜냐면 약간 젊은 에버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도 하나 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중년 에버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에버스는 어떻게 혼자 사나요? 지금 이대로 여자친구랑 딸이랑 같이 살고 있죠. 부인이 아니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여자친구와.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금요일은 아니지에서는 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연필 하나 샀는데 네. 이게 얼마까지 써줄 수 있는지 그냥 계속 줄을 그은 거예요. 언제 되면 다 달라. 네, 달라. 17,000번을 했더니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면서도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 시간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 하다가 뭐 어때 4시간인데. 이런 맞아요. 마인드. 네, 네. 누가 모레 4시간을 내가 몇 마음대로 시간인데 쓰겠다는데. 뭐 어때? 네. 그게 바로 한량이자 잉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네. 자기 건데 내 인생이고 내 건데 내가 조금 돈을 덜 벌을 수도 있고 당분간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그걸 막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네, 4시간은 어떻게 쓰든 죄책감을 갖지 말자는 거죠. 네. 줄을 하루 종일 긋고 있든, 뭐, 17,000 침대 다리에다가 책을 고이던.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인생관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네. 여유 작작하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네. 아까 제가 침대 다리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 중에 앞에 부분인데, 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IT 업계 종사하는 한 지인이 내게 설명해 주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전도 유망한 방법은 되고 죽기라고. 여기서 되고 죽기란 되기를 고대하며 죽치고 기다리게 줄임말이다. 이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압도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구원의 주문이다. 껍데기를 열어 이리저리 배치를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고 두들겨 패거나 악을 쓰고 다시 부팅을 시키는 방법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 악재,
즉 악을 쓰며 재부팅을 시키는 방법. 역시 되고 죽기보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성공률 2위이며 다음으로 무작위 행동주의, 즉 아무 계획 없이 허둥지둥 공격적으로 아는 것, 모르는 것을 가리지 않고冲동하는 방법이 그 뒤를 바짝 쫓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되기를 고대하면서 죽치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네. 우리가 이게 컴퓨터가 흔히 뻥났다라고 말하는 게 네. 단추를 너무 여러 번 급하게 막 누르니까 컴퓨터가 그걸 다 한 번에 처리를 못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네, 네. 탁 눌렀을 때 안 되면 기다리면 의외로 쉽게 되는데 저부터도 몇 번 더 뭐 이렇게 X 표시를 여러 번 누른다든지 엔터를 괜히 누르든지 ESC를 막 누르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윈도우를 작동시켰는데 안 열리면 한글 파일 열던 이렇게 돼서 이것저것. 예, 그거 그렇죠. 엉켜서 더 안 열려. 아, 맞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네. 그냥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제가 났을 때 네.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복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그거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죽치고 기다리기. 네, 침대에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갔을 때 책장이 무너져서 다리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또 좋은 책을 고르게 된다든지. 어찌 보면은 그런 게 진짜 삶의 지혜인지도 몰라요. 네. 예, 또 무슨 철학책을 아마 많이 읽어야 소용없고 그런 사소한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우리를 진짜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은 뭐 그런 거를 막 강요한다거나 삶은 이런 것이야 뭐 아는 척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요. 네. 자기를 계속 이렇게 그 유머의 대상자로 두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바보스러운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마음을 녹이면서 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냥 뭐 누가 뭐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거, 고민스러운 거 이걸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사실은 그렇게 못해요. 네. 근데 진짜 지혜는 그런 건 지식이고 삶에 대한 지식이고 삶의 지혜는 그렇게 죽치고 기다리는 거. 뭐 네. 다리가 부러졌어? 책으로 고여놓는 거. 모자란다고 정말 엉뚱하지만 자를 들고 책방에 가서 2.7cm짜리 책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재는 거. 그랬는데 그렇게 좋은 책이 또 손안에 떡 네. 들어오고 얼마나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잘 안 되지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버스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좀 소심하고 또 여러 가지 발상이 엉뚱한데요.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짧기 때문에 한 편을 더 이 에버스의 발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발상의 네,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소개시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두터운 발인데요. 속이 좁습니다. 소심하고. 최근 한 친구가 의절했다. 그녀가 나에게 잡지에 실린 멜 깁슨의 최근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의 몸매가 여전히 이렇게 멋지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것 봐 얼마나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근육질 몸매인지 너보다 거의 20살이나 많은데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잠깐 어떻게 그런 것을 비교한단 말인가. 물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저 실망했을 뿐이다. 그런 것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20년 후 어떤 몸매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의 멜 깁슨보다 훨씬 더 날씬하고 훨씬 더 근육질일지 모를 일 아닌가. 내 어디가 그 늑다리 할아범보다 못하단 말인가. 그가 어떻게 근육을 만들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다. 지방을 흡입한다 해도 예를 들어 배의 지방을 지방세포와 같이 흡입한다 해도 생활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지방은 금방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배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배에는 지방세포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엉덩이나 목, 장단지에 지방이 낀다. 매력적이지 않은가. 지방이 제 갈 길을 찾아가다니. 정말 그렇다면 이 방법을 다르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 어떤 부위에 지방세포를 완전히 많이 주입해 넣으면 반대로 그 부위가 나머지 신체의 모든 지방을 뽑아오지 않을까? 그냥 신체의 한 부위에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지방세포를 빵빵하게 집어넣으면 그 지방세포가 지방을 먹고 싶은 욕망에 나머지 신체 부위의 지방을 죄다 끌어당길 것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 부위가 완벽하게 탱탱해지고 탄탄해질 것이다. 문제는 쓸데없는 지방을 다 끌어모을 부위로 어디가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이다.
것이다.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할 텐데 머리 꼭대기라면 거대한 모자로 숨기면 될 것이다. 또 상박근이라면 적당한 상박근 맞춤 코르셋을 착용하여 근육으로 위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온몸의 지방을 발로 끌어모으는 것은 어떨까? 아, 그럼 그에 맞는 크기의 운동화를 맞춰야겠지. 광대 신발 같은 것으로 당연히 걷긴 힘들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기로 작동하는 롤러스케이트나 세그웨이를 맞춤 제작해도 될 것 같다. 물론 그런 식으로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에는 몹시 안 좋겠지만 어차피 온몸의 지방은 다 발로 모일 테니 상관없지 않을까? 분명 잘 될 거다. 이런 연관관계를 알고 난 후부터 나는 몸매가 좋은 근육질 남성을 보면 제일 먼저 발에 눈이 간다. 내가 보기엔 멜 깁슨도 예전보다 발이 훨씬 커진 것 같다. 늘 난 겉보기만 이렇지 벗겨보면 상당히 날씬해라고 우기던 우리 삼촌의 말조차 갑자기 전혀 난하게 들리지 않는다. 계속 제가 웃으면서 웃겨갖고 웃었는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요. 지방을 머리 꼭대기에 모아두자. 네, 근데 발상이 되게 신선하잖아요. 네, 아무도 생각 안 한. 네, 지방흡입을 하면 그 살이 지금 딴 데로 간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먹는 양은 똑같은데 네. 지방세포가 없어지면 다른 지방세포에 뭐 어깨라든지 등발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배가 나와서 배에서 네. 지방 흡입을 하면 배로는 다 안 간단 말이에요? 지방세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제가 책을 만들었을 때 그 어떤 과학 전문가 교수분이 세포인트 가설이라고 해서 지방은 항상 그 정량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방 자체로. 그래서 배에 쌓이지 않은 지방이 뭐 어깨라든지 다른 데로 가서 허벅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붙는데 이제 이 에버스는 정반대로 그렇다면 지방세포를 어디다 많이 주입하면 거기다 다 모인다는 거죠. 다른 데는 날씬해. 유인하는 거예요. 유인. 네, 그렇죠.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등 쪽에, 등에다가.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 뭐 가슴에 이렇게 하면 안 되려나? 흉해져? 그러면. 등에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등짝에 그냥. 넓은 등에다가. 네. 그중 표시가 덜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등에다가 펴서 바르는 거야, 이렇게. 네. 네, 이 에버스는 이제 발에다가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맞아요. 발상의 전환이다, 그것도. 네, 그래서 모든 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이 다 이렇게 좀 엉뚱하지만 남들과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근데 읽고 나면 나도 좀 그런 생각 가끔 이상한 상상하는데 그런 걸 나도 글로 써볼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의 꽁트처럼. 작정을 하고 책 한 권 써야지 그러면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날 때 메모도 해놓고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실제로 책이 하나 되죠. 어지간한 책이 다 1, 2년씩은 걸려요. 작정하고 무슨 소설 내가 이거 줄거리 다 잡아놓은 소설을 맘먹고 쓰겠다 그러면 장편소설도 6개월 만에도 씁니다. 물론 그렇지만 실제로 3주 만에 장편소설 하나 쓴 사람도 제가 알아요. 큰 상도 받았는데 네. 그거는 정말 귀신이 온 거고 평생 그 작가도 그런 경험을 또는 못할 텐데. 평소에 계속 구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단지 쓰기만 한 거예요. 자판만 두드려서 이렇게 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 2년 이렇게 걸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메모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재밌다 그러면 컬투 같은데 네. 컬투쇼에 사연을 보내거나 딴 데 라디오 같은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뭐 호텔 숙박권 같은 걸 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독자가 리뷰를 네. 컬투를 들은 느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정도의 에피소드다. 저는 컬투는 제정신으로 못 들어요. 네. 거의 웃다가 침을 흘리거나 아니면 의자가 뒤로 넘어지거나 꼭 그러지 컬투쇼를 가만히 앉아서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에피소드는 꼭 그런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많아요. 네. 충분히.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독보적인 컬투인데 네. 그 두 사람이 물론 이제 잘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경경 씨 말씀대로 모아놓고 생각날 때마다 뭐 이렇게 자기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데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난 건데 혹시 선생님은 이제 지금 청취자분들의 어떤 꽁트나 사연 같은 거를 받아서 하루는 읽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내주신다면 뭐 얼마든지 하죠. 뭐. 네. 못할 게 뭐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가능합니다. 분들이 방송을 들으실지 저도 궁금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있는. 제가 컬투처럼
오도방정을 떨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성우 다 1인 역을 생각하시면서 큰일 났다 이거. 보내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웃으면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유명한 저자나 뭐 이렇게 책도 소개해드리지만 예. 일반인들의 이야기도 사실 그러면 책이 있으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게 네. 예. 다 뭐 우리가 이렇게 뭐 대단한 작가들이 쓴 막 심오하다 심오한 것도 다 이렇게 해집고 보면 껍질을 까고 나면 알맹이는 이 호스트 에버스가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사람은 조금 더 유머스러워하고 약간 이렇게 비틀은 삐딱해진 장난기도 있고 이런 거지만 뭐 인생이 뭐 그런 거죠. 뭐 얼마나 심오한가요? 네. 뭐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그냥 에버스의 인생관이나 어떤 네. 그런 걸 좀 보여드렸다면 이제 약간 세태를 비판하는 듯한 재미있게 쓰면서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람 없는 별장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에서 예. 이제 중간에 잠깐 예.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 이유가 네. 거기까지 간 보람이 없을까봐 이것저것 되는 대로 카트에 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끼꼭 갔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구매 모델을 사업 모델로 하는 다국적 기업이 있다. 예를 들면 이케아다라는 거죠. 이케아. 이케아가 항상 그런 제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케아에서 이제 그 전체 매출 한 70% 정도가 기왕지사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이라도 더 사가야지라는 사람들이 산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대요. 그리고 그게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또. 네, 그래서 뭐 한 커플이 침대 겸용 소파를 사러 이케아를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대신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뭐라도 사가야지 하는 마음에 1.75개의 침대 겸용 소파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다른 가구하고 또 장식품들을 잔뜩 사가지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결국 침대 겸용 소파는 못 샀죠. 네. 근데 6개월 뒤에 다시 또 이케아에서 침대 겸용 소파를 샀는데 그 이유가 그냥 집안의 다른 가구들과 제일 잘 어울려서였대요. 그러니까 이미 이케아 샀으니까 또 어울려서 이게 여기까지 온 보람을 느끼려고 그 물건이 없어도 다른 걸 사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런 어디 가면은 뭘 꼭 하나씩 사오는 모양이네요. 네. 그냥은 또 못 오거든요, 저도. 네. 이런 호스트 에버스처럼 애청자 여러분들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이렇게 에피소드도 적어 놓고 아니면 누가 얘기하면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뭐 넘어가는 줄 알았다. 집에 와서 적어 놓는 거예요. 네. 적어 놓으면 내 거거든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졌어요. 네, 그건 내 거니까. 네. 네, 회식하면서 있었던 일도 적어 놓고. 그래서 모아서 책으로 내면은 이게 또 이제 한국판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주변에 반대로. 재밌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캐릭터는 미안하지만 좀 써봐야 되겠는데요. 써면 뭐 이름만 바꿔서 쓰죠 뭐. 네. 자, 호스트 에버스 내가 너라면 날 사랑하겠어.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웃음이 터지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또 다릅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이고 또 문화적 차이도 존재합니다. 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해 잘 웃는 데죠. 그들이 실없어서 비실비실 웃겠습니까? 웃는 사람을 보며 덩달아 같이 웃을 정도로 뭐 속이 좋기만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서양 전체는 아니지만 하나는 우리보다 덜 각박한 사회라서 여유가 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들더러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살면 웃음이고 뭐고 싹 사라질 거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부처님이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하면 30분 안에 욕을 하실 거라는 뭐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책의 내용은 독일식 농담이라서 우리 정서와 이 미묘한 차이가 있겠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를 바 없습니다. 폭소를 터뜨릴 부분이 없다 해서 재미조차 없는 책은 아니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싱거운 이야기에도 웃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일들에서도 웃음을 꺼낼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살아보니 박장대소할 일이 어디 그렇게 흔하던가요?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